다음으로는 우수 논문상 발표가 있겠습니다. 논문 발표는 대표 저자님께 의뢰하여 사전에 제작한 녹화 영상이 재생될 예정이며 녹화 환경에 따라 소음, 볼륨 차이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제주 한라대학교 작업실업과 김석범 교수님의 뇌졸중 환자의 비만, 상대 악력, 주관적 건강 상태가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다리를 골반 너비만큼 벌리고 선 자세에서. 안녕하십니까. 먼저 2025년 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 충계학술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이러한 뜻깊은 자리에서 논문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논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뇌졸중 환자의 비만, 상대 악력, 주관적 건강 상태가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발표자는 제주 한라대학교 작업실업과 김석범 교수입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뇌졸중 환자의 재활의 목표는 신체 건강의 회복을 통한 일상생활의 독립, 심리, 사회적 적응, 사회로의 성공적인 복귀를 주요 목표로 하며 이외에 포괄적 재활의 관점에서 건강 관련 삶의 질 향상은 재활의 목표로 고려돼야 할 요소 중 하나입니다. 삶의 질은 인간이 전반적으로 느끼는 인생에 대한 주관적 만족의 정도로 정의되며 건강 관련 삶의 질은 건강 수준 또는 질병 정도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시간에 따라 변화 가능한 삶의 질로 정의됩니다. 이 중 건강 관련 삶의 질은 의료 관련 서비스나 자원을 배분할 분배할 때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과 개선해야 하는 것을 파악하여 제공해주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환자의 의학적 치료와는 별개로 또 다른 중요성을 갖게 됩니다. 주관적 건강 상태는 자신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자가평가로 정의되며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안녕, 삶의 질에 대한 전반적인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만은 허혈성 뇌졸중의 발생과 초기 신경학적 중증도, 기능 회복 및 일상생활 동작의 회복에 유의한 영향을 주며 건강 관련 삶의 질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국내의 비만과 삶의 질 연구는 비만 환자와 비만을 동반한 관련 질환자를 대상으로 비만 치료 또는 비만 관련 동반 질환 치료에 따른 삶의 질 개선 효과 또는 일반 인구 집단 대상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만과 건강 관련 삶의 질 관련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악력은 손바닥으로 물건을 쥐는 힘으로 근력을 측정하는 비침습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측정 방법입니다. 악력은 체중 및 신장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악력을 체질량 지수로 나눈 상대 악력을 사용하여 이러한 영향을 통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상대 악력이 뇌혈관 질환 발생을 더 잘 예측한다는 연구도 존재합니다. 악력과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뇌졸중 환자의 상대 악력과 건강 관련 삶의 질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뇌졸중 환자 자료를 이용하여 비만, 상대 악력, 주관적 건강 상태와 건강 관련 삶의 질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비만과 상대 악력, 비만과 주관적 건강 상태의 상호작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뇌졸중 환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개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본 연구는 악력검사가 이루어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2차년도부터 제8기 1차년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2차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악력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2020년 이후 자료는 제외하였습니다.
대상자 47,309명 중 뇌졸중으로 진단된 830명을 대상자로 하였으며 이 중 주요 변수에 대한 무응답 등의 결측값을 포함한 166명과 저체중 그룹 13명을 제외한 651명을 최종 대상자로 선정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신장은 선자세에서 0.1cm까지, 체중은 가벼운 옷차림에서 0.1kg까지 측정하였으며 비만의 지표는 체질량 지수로 나타냈으며 비만 진료 지침에 따라 BMI 18.5 이상 25 미만을 정상 체중 그룹, 25 이상을 비만 그룹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악력은 다리를 골반 너비만큼 벌리고 선 자세에서 팔꿈치와 손목을 편 상태로 측정하였습니다. 대상자는 숨을 내쉬면서 3초간 최대 악력을 발휘하였고 측정 동안 검사자가 구두 강화하였습니다. 절대 악력은 손의 3회 평균값으로 산출하였으며 상대 악력은 절대 악력을 체질량 지수로 나누어 산출하였습니다. 주관적 건강 상태는 평소에 건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된 자기응답식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였습니다. 분석을 위해서 건강 상태가 좋음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으로 재분류하여 일부 분석에 적용하였습니다. 건강 관련 삶의 질은 운동 능력, 자기 관리, 일상 활동, 통증 혹은 불편, 불안 혹은 우울의 5가지 항목을 사용하여 각 항목에 대해 3개의 범주로 응답하는 유로컬 5 디멘션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질병관리청에서 발간한 삶의 질 조사 도구의 질 가중치 추정 연구를 통해 산출된 공식을 통해 마이너스 0.171부터 1의 범위로 환산한 EQOD 인덱스 스코어를 이용하여 건강 관련 삶의 질 점수를 환산하여 분석에 적용하였습니다. 통제 변수로서는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건강행태 요인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에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 가구 총소득, 결혼상태를 포함하였으며 건강행태 요인에는 고혈압 유병 여부, 당뇨병 유병 여부, 고위험 음주 여부, 흡연 여부, 신체활동 여부를 포함하였습니다. 자료 분석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통계적 유의 수준은 0.05 미만으로 하였습니다. 자, 연구 결과입니다. 먼저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그룹에 따른 건강 관련 삶의 질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인구행태학적 요인과 관련해서는 남성일수록, 그 다음에 65세 미만일수록, 그 다음에 중학교 졸업 이상일수록, 그 다음에 가구 총소득이 높을수록, 결혼 상태일수록 건강 관련 삶의 질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건강행태 요인과 관련해서는 당뇨병이 아닐수록, 그 다음 고위험 음주 그룹일수록, 신체활동을 수행할수록 건강 관련 삶의 질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주관적 건강 상태가 높을수록, 그 다음 상대 악력이 높을수록 건강 관련 삶의 질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비만 여부에 따른 뇌졸중 환자의 상대 악력, 그 다음에 주관적 건강 상태, 건강 관련 삶의 질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상대 악력의 경우에는 정상 체중 그룹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에 비만, 상대 악력, 주관적 건강 상태, 건강 관련 삶의 질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체질량 지수 같은 경우에 상대 악력과는 음의 상관성을 가졌으며 주관적 건강 상태와 건강 관련 삶의 질과는 유의한 정의 상관성이 있었습니다. 주관적 건강 상태는 건강 관련 삶의 질과 유의한 정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뇌졸중 환자의 3가지 요인, 주관적 건강 상태, 상대 악력, 체질량 지수 3가지 요인이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위기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3가지 요인에 의한 설명력은 25%였으며 주관적 건강 상태와 상대 악력이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유의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주관적 건강 상태가 베타 0.39로서 가장 강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통제 변수를 보정한 상태에서 세 가지 요인이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표입니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건강형태 요인을 보정한 모델 1과 모델 2에서는 체질량 지수는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상대 악력과 주관적 건강 상태만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두 가지 요인을 보정한 상태에서 아까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나타난 BMI와 상대 악력의 상호작용의 효과를 알아본 결과 BMI와 상대 악력의 상호작용은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나타났습니다. 비만 여부에 따른 상대 악력, 밑에 상대 악력과 그 다음에 건강 관련 삶의 질, 삶의 질의 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실선은 비만 그룹이 될 것이고, 이렇게 점선은 정상 체중 그룹입니다. 비만과 상대 악력은 일단은 상호관계는 없었으며, 각각의 주요과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비만 그룹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이 정상 체중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상대 악력이 높은 그룹이 상대 악력이 낮은 그룹보다 건강 관련 삶의 질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비만 여부에 따라서 상대 악력과 주관적 건강 상태와 건강 관련 삶의 질의 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은 비만 그룹의 경우에 비만 그룹이 정상 체중 그룹보다 삶의 질의 건강 관련 삶의 질 점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비만 그룹의 경우에는 정상 체중 그룹보다 점수가 더 낮게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것은 비만 그룹의 경우에 주관적 건강 상태가 감소함에 따라서 건강 관련 삶의 질 점수가 빠르게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고찰입니다. 첫 번째 고찰 내용으로서 뇌졸중 환자 중 상대 악력이 낮은 그룹과 65세 이상 그룹에서 건강 관련 삶의 질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노화에 따른 전반적인 근력 감소가 건강 관련 삶의 질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젠버니 등은 노인에서 활동성 및 유연성의 감소가 낮은 신체 활동을 이야기하여 전반적인 근력의 감소가 나타나는 저근육형 비만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찰 내용입니다. 비만 여부에 따른 뇌졸중 환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다중회귀 분석에서도 비만은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행 연구의 경우에는 비만과 건강 관련 삶의 질의 관련성이 현재 논란이 있습니다. 다만 체질량 지수인 BMI의 경우 신장 대비 체중으로 측정되고 체중은 체지방과 근육을 포함하는 제지방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육이 많아 실질적 비만이 아닌 경우에도 비만으로 분류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도 신체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건강 관련 삶의 질은 낮았으며 또한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건강 형태 요인을 보정한 상태에서 비만과 상대 악력의 상호작용이 건강 관련 삶의 질과 유의한 정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뇌졸중 환자에게 비만인 경우로 할지라도 신체 활동과 근력에 문제가 없이 체질량 지수만 높은 경우 비만이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찰 내용입니다. 뇌졸중 환자에서 상대 악력이 높은 그룹은 건강 관련 삶의 질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상대 악력은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악력이 높다는 것은 전반적인 근력이 높고 체력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30세부터 노화에 따라 근육량과 근력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뇌졸중 환자에서 악력이 높은 것은 적절한 근력과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며 이는 신체 기능 감소에 따른 낙상의 위험도를 감소시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므로 건강 관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고찰 내용입니다. 뇌졸중 환자의 비만 그룹에서 정상 체중 그룹에 비해 건강 관련 삶의 질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 학력이 높은 그룹은 나중 그룹에 비해 건강 관련 삶의 질이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뇌졸중 환자에서 비만이 신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비만이어도 건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스테인버그 등은 비만 환자인 경우 비만 자체를 위험인자로 인식하고 있어서 더 좋은 치료와 관리를 받기 때문에 비만의 역설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하머 등은 비만으로 분류되지만 대사지수가 정상인 대사성 건강 비만이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고찰 내용입니다. 주관적 건강 상태가 높은 비만 그룹은 건강 관련 삶의 질이 높았으나 주관적 건강 상태가 낮을수록 비만 그룹의 삶의 질이 정상 체중 그룹에 비해 급속하게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주관적 건강 상태는 건강 관련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뇌졸중 환자에서 주관적 건강 상태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면 중재의 효과를 상승시키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비만에 있어 본인의 비만을 인지하고 건강을 위해 체중 감량의 필요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인식의 변화를 유도한다면 생활습관의 변화를 일으키고 비만뿐만 아니라 이외 중재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건강 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한점입니다. 제한점 및 의의입니다. 자, 본 연구의 경우 단면조사 연구이므로 상대 학력, 비만, 주관적 건강 상태와 건강 관련 삶의 질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상대 학력, 비만, 주관적 건강 상태와 건강 관련 삶의 질 사이의 관계에 대한 복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상대 학력이 뇌졸중 환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와 건강 관련 삶의 질을 평가하는 주요인이며 이를 통해 주관적 건강 상태나 건강 관련 삶의 질이 저하되어 있거나 상대 학력이 저하되어 삶의 질 저하가 예상되는 환자에게 학력을 포함한 근력 훈련을 통한 중재가 건강 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 비만 그룹에서도 상대 학력의 크기에 따른 차별화된 중재 프로그램의 적용이 뇌졸중 환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발표를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